요양원 마당,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가 군번줄을 꼭 쥐며 말한다. 자식이 날 버리던 날 이미 아비를 잃은 셈이지. 아들 성우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친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아버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난다. 오해? 내 삶을 내가 알긴 하냐?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는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외곽 한적한 산자락 아래 자리한 사랑채 요양원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낡은 건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복도를 따스하게 비추지만 3층 맨 끝방의 분위기만큼은 어딘지 쓸쓸해 보입니다. 80세 박인수가 허름한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의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지만 허리와 다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을 듣지 않아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죠. 그래도 인수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군인 시절의 습관이 몸에 밴 탓일 겁니다. 벽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입소자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려오지만 인수의 방만큼은 고요합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산이 보이고 가끔씩 까마귀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수의 손에는 언제나처럼 낡고해진 군번줄이 꼭 쥐어져 있습니다. 그 군번줄은 이미 글씨가 닳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것입니다. 박인수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 김소연이 식판을 들고 방에 들어섭니다. 김치찌개와 흰쌀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소박하게 차려진 식판을 침상 옆 테이블에 놓습니다. 김소연은 40대 중반의 성실한 여성으로 이 요양원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인수처럼 가족의 방문이 드문 어르신들을 특히 세심하게 돌보죠. 오늘도 자식분들한테서 연락이 없으시네요. 김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인수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벌써 3개월째 아들과 딸로부터 전화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도 올해 생신에도 마찬가지였죠. 아들 박성우는 55세로 중견 건설업체 대한건설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산과 대구에 지점을 내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직원 50여 명을 거느린 제법 규모 있는 회사의 대표이지만 늘 더 큰 사업을 꿈꾸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모시는 건 정말 짐이야. 우리 나이에 무슨 효자 놀이를 하겠어? 요양원에 맡겨두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성훈이 2년 전 미정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인수의 귀에 맴돕니다. 그때 성훈은 한 달에 250만 원씩 드는 요양원비 이야기를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죠. 딸 박미정은 52세로 분당 정자동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에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 중이고 고등학생인 큰아들 준혁이와 중학생인 둘째 딸 예린이를 키우고 있죠. 아이들의 학원비만 월 2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미정은 늘 가계부와 씨름하며 지냅니다. 우리도 각자 살 길이 있는데 언제까지 아버지 뒷바라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빠. 미정이 성훈에게 했던 말입니다. 남편 역시 당신 아버지 뵐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진다며 불편함을 드러냈죠. 그런 말들이 쌓이면서 미정은 점점 아버지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인수는 자식들의 그런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1951년 19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해 3년간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였습니다. 춘천 근처 어느 고지에서 중국군과 맞서 싸우다가 허리에 파편을 맞기도 했고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성훈과 미정이 어렸을 때는 달랐습니다. 인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에서 일하며 아이들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성훈이 대학에 갈 때는 속까지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해줬고, 미정이 결혼할 때는 혼수를 제대로 차려주려고 빚까지 졌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나니 이제는 오히려 짐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다른 입소자들은 하나둘씩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화투놀이를 시작합니다. 요양원 거실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시작되었고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군번줄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돈만 보내면 됐지. 뭐 더 바라겠어? 성우는 매달 250만 원씩 요양원비를 송금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사업 확장에 여념이 없는 그에게 아버지는 단지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담일 뿐입니다. 지난주에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땅을 보러 다녀왔고 이번 주에는 대구 수성구 투자건으로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준혁이가 이번에 수능을 치르는데 성적이 예상보다 낮아 재수를 해야 할 상황이고 예린이는 특목고 진학을 위해 영어학원과 수학학원을 다니느라 바쁩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 집안일은 온전히 미정의 몫이죠. 오후 2시 인수는 휠체어를 타고 요양원 정원으로 나갑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정원 한편에 있는 벤치 앞에서 휠체어를 세우고 군번줄을 손바닥에서 굴리며 옛 기억을 되새깁니다. 1951년 겨울 눈보라치는 강원도 어느 고지에서 중국군과 맞서 싸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동료들과 함께 참호를 지켰던 그 밤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서로를 지키려 애썼던 전우들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죠. 박상철, 김영호, 이동석.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이름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정원에 앉아있는 인수의 모습을 본 김소연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줍니다. 인수님, 차 드세요.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아 마십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녁 6시 요양원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보내준 반찬 이야기, 손자 손녀들의 근황 이야기로 시끌벅적합니다. 하지만 인수는 조용히 밥만 드실 뿐입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인수님, 따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지만 인수는 그저 쓸쓸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밤 9시 인수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입소자들이 자식들의 안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응, 할머니야. 잘 지내고 있어? 손자가 시험을 잘 봤다고? 그런 소리들이 인수의 귀에는 더욱 쓸쓸하게 들려옵니다. 인수는 군번줄을 베갯머리에 놓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고 창밖으로는 요양원 마당에 켜진 가로등 불빛이 보입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저 담담히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 다음 날 오전 10시 요양원 현관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손에는 공문서가 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어딘지 엄숙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에서 나왔습니다. 남성이 요양원 접수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접수 담당 직원은 갑작스러운 공무원의 방문에 당황스러워하며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국가보훈처 직원 최민호 주무관은 원장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용건을 꺼냈습니다. 박인수 어르신이 이곳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어서 왔습니다. 최 주무관의 말에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는 몇 분의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박인수만큼 조용하고 과묵한 분도 드물었거든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최 주무관은 동행한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가족분들이 자주 오시나요? 원장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의 오시지 않아요.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바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인수의 방 앞에 도착한 최 주무관은 문을 노크했습니다. 박인수님, 국가보훈처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선 최 주무관은 창가에 앉아 있는 인수의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8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군인 출신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인수는 여전히 손에 군번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박인수님, 안녕하십니까? 최 주무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수여하실 훈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인수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최 주무관을 바라봤습니다. 최 주무관은 서류 봉투에서 공문서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951년 2월 춘천 일대 전투에서 보여주신 용맹함과 희생정신을 기려 화랑무공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적군의 기습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민간인 20여 명을 구출하신 공로가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들어 최 주무관을 바라봤습니다. 60여 년 전 그 추운 겨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중국군의 야간 기습으로 마을이 포위당했을 때 인수는 동료 3명과 함께 민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리에 파편을 맞았지만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던 기억이었죠. 그때 함께했던 전우들의 증언과 당시 작전 일지가 최근에 발견되어 공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최 주무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훈장을 수여하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요양원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훈처 직원이 온 것도 처음이거니와 대통령 훈장 이야기가 들려오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인수님이 그런 분이셨다고? 조용하신 분인 줄만 알았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소연은 특히 놀라워했습니다. 5년간 인수를 돌보면서 그가 참전 용사라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특별한 공을 세운 분인 줄은 몰랐거든요. 인수님이 영웅이셨구나. 김소연은 평소와는 다른 시선으로 인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최 주무관은 훈장 수여식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가족분들도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바쁠 겁니다. 그 순간 최 주무관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에 가족들이 바쁘다니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가족분들께도 꼭 전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최 주무관이 떠난 후 요양원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인수에게 다른 입소자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이야기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도 몰랐어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관심에 인수는 어색해했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소식은 빠르게 외부로 퍼져나갔습니다. 요양원 직원 중 한 명이 지역 언론사 기자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기자는 곧바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80세 참전 용사, 대통령 훈장 받는다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성훈의 휴대폰에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훈아, 너희 아버지 기사 봤냐? 대통령 훈장 받으신다며? 성훈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기사요? 친구가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자 성훈은 급히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박인수 씨, 6.25 참전 공로로 화랑무 공훈장 수여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훈은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영웅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미정에게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주민인 이웃이 미정 씨 아버님이 신문에 나오셨네요 라며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미정은 기사를 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요양원에 모셔둔 아버지가 갑자기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훈은 즉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아버지 기사 봤냐? 이게 무슨 일이야? 미정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오빠. 이웃이 보여줘서 알게 됐어요. 남매는 급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인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60년 동안 묻혀있던 기억이 갑자기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훈장보다도 가족의 관심이 더 그리웠던 인수는 군번줄을 꼭 쥐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오전 성훈과 미정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급히 만났습니다. 성훈은 밤새 인터넷 기사들을 뒤져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정 역시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언제 이런 일을 하셨던 거야? 성훈이 휴대폰으로 기사를 다시 읽으며 말했습니다. 1951년 춘천 전투에서 민간인 20여 명을 구출했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군대 다녀오셨다는 것만 알았지 이런 영웅적인 일을 하셨는지는 몰랐어요. 기사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분이 요양원에 계시다니 안타깝다. 가족들은 뭐하고 있는 건가 같은 댓글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성훈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면 우리가 욕먹을 수도 있겠어.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미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당신 아버지가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셨네. 우리도 체면을 지켜야겠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던 게 신경 쓰였거든요. 준혁이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희 할아버지 신문에 나왔다며 이야기하는 바람에 어리둥절해했다고 합니다. 성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요즘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산 진출 계획이 투자 문제로 지연되고 있었고 대구 땅 매입건도 자금 조달이 막혀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국가적 영웅으로 알려진다면 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미정아, 우리가 너무 아버지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
성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모셔야겠어. 훈장 수여식에도 당연히 함께 가야 하고. 미정은 오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등한시해온 자신들이 갑자기 나서는 게 올바른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 성훈과 미정은 부랴부랴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입구 근처에는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도 눈에 띄었죠. 저분들이 혹시... 한 기자가 성훈과 미정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박인수 어르신의 자녀분들이시죠? 잠깐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성훈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요. 요양원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로비가 웅성거렸고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성훈과 미정에게 쏠렸습니다. 원장이 급히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네요. 3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성훈은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아버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요양원비만 보내고 안부조차 묻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미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이지 않았던 게 후회되었습니다. 박인수의 방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얼굴로 아버지를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성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성훈이랑 미정이에요. 들어와라. 인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간 성훈과 미정은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군번줄을 만지고 있었는데 두 자식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모셔가야죠.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걸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하지만 인수는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늦었다. 인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버림받던 그날 이미 자식은 없는 셈이지. 성훈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바빠서 자주 못 왔을 뿐이에요. 바빴다고? 인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는 게 바쁜 거냐? 전화 한 통 안 하는 게 바쁜 거냐? 미정은 눈물이 글썽해지며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준혁이 수능 준비하느라 예린이 학원 때문에. 인수는 자식들의 변명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했다. 소를 팔아서라도 대학 보내주고 빚을 져서라도 결혼 준비를 해줬지. 그런데 이제 와서 바빴다니. 성훈과 미정은 아버지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요양원 안까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박인수 어르신 계세요?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원장과 직원들이 기자들을 제지하는 소리가 들렸죠. 성훈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영웅을 버린 자식들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완강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했지 않느냐. 60년간 묻혀있던 내 이야기가 갑자기 세상에 알려졌다고 해서
너희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잖니?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인수는 두 자식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회를 준다고? 내가 언제 기회를 안 줬나? 2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한 번도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성우는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체면이 구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영웅의 외로운 노후, 버림받은 참전용사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었죠. 성운의 휴대폰에는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성운이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더 이상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군번줄을 꼭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미정과 성우는 할 수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두 사람은 노코멘트를 연발하며 서둘러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미정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 성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앞으로 닥칠 일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월요일 아침, 박인수의 훈장 수여식 소식은 이미 전국적인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영웅을 요양원에 방치한 자식들에 대한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박인수, 참전용사, 요양원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여론이 사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부산 투자자분들이 미팅을 연기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 김주영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왜 갑자기 미팅을 연기하는지 뻔했거든요.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구 쪽 땅 매입건은 어떻게 됐나요? 성운이 물었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시네요. 김주영의 대답에 성운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용과 인맥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미정은 분당 집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편 이종민이 아침부터 화를 내며 집안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이 웃음거리가 됐어. 종민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아이들이 듣잖아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종민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아이들? 준혁이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있고 예린이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준혁이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가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으면 왜 지금까지 요양원에만 계시게 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혁이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린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를 만나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친구들이 영웅의 손녀라고 하는데 정작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이 미정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상황이 심각해졌어.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발을 빼고 있어.
이대로 가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 미정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빠. 남편이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어요. 뭐라고? 이혼? 성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웅의 딸이라면서도 정작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네요. 체면이 구겨진다면서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함께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언론 앞에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미정아, 우리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자. 이번에는 정말 진심을 보여드려야 해.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미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 성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설득해야 해.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그날 저녁 성훈과 미정은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는 여전히 몇몇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첫날보다는 수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박인수의 방에 도착한 두 사람은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맞아. 아버지 마음을 돌리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성훈이 답했습니다. 아버지, 성훈이입니다. 미정이도 함께 왔어요. 성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에서 한참 동안 대답이 없더니 마침내 인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왔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성훈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번 훈장 수여식에는 꼭 저희와 함께 가주세요. 인수는 두 자식을 내려다보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함께 가자고? 그동안 나는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후회? 인수가 군번줄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건 집안 이름이 아니라 내 욕심이겠지, 성훈아. 성훈은 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아버지보다는 사업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걸 들킨 기분이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진심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미정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라고? 신문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오지 않았을 거잖니? 두 자식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60년 전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건 나라의 인정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저와 함께 서주세요. 우리 집안 이름이 걸린 일이에요. 제 사업도 위기에 처했고 미정이 결혼 생활도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인수는 성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너희 체면과 이익을 위한 일이구나. 내 마음이 아니라 말이지. 미정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나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인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성훈과 미정은 할 수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 성우는 집에서 인터넷 기사들을 읽으며 머리를 싸맸습니다. 영웅을 버린 자식들의 뒤늦은 후회라는 제목의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댓글들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미정 역시 남편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훈장 수여식을 하루 앞둔 목요일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박인수 가족의 실상을 파헤친 특종 기사를 터뜨린 것입니다. 참전 영웅을 버린 자식들의 민낯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렸습니다. 기사에는 성훈과 미정이 지난 2년간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요양원 직원들의 증언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으셨어요. 생신에도 전화 한 통 없으셨죠? 라는 요양보호사들의 인터뷰가 그대로 실려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성훈의 회사 규모와 미정의 분당 아파트 시세까지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연매출 100억대 건설업체 대표, 딸은 분당 고급 아파트 거주하면서도 아버지는 요양원에 방치라는 내용이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성훈은 회사에서 이 기사를 보고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휴대폰에는 각종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거래처에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연락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장님, 부산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김주영 비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무산? 어떻게 무산이야? 성훈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도덕적 문제가 있는 업체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네요. 20억 원이 투입된 부산 진출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대구 땅 매입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성훈이 그동안 공들여온 지방 진출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기존 협력업체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아, 미안하다. 우리도 여론이 무서워서 당분간은 거래를 중단해야겠어. 20년간 함께 일해온 동업자마저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훈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쌓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미정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 이종민이 아침 일찍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회사에서도 이 일로 내가 승진해서 밀렸어. 부장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뺏겼다고. 여보, 제발 한 번만 참아주세요. 곧 정리될 거예요. 미정이 애원했지만 종민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회사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어떤지 알아? 효도도 제대로 못하는 집안의 사위라고 수군거리고 있어. 준혁이와 예린이도 학교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준혁이는 아침에 집을 나서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친구들이 자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변명할 말이 없어요. 예린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들까지 저를 이상하게 보세요. 영웅의 손녀라면서 할아버지를 모른다니까요. 미정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들까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얘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성우는 미정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큰일 났어.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야.
미정도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면 우리 다 망하는 거야. 성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말을 들어주실까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성훈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미정아, 우리가 직접 가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빌어보자. 언론 앞에서 말이야. 그러면 여론도 조금은 누그러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너무 계산적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해야 해. 성훈의 말에 미정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녁 7시 성훈과 미정은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화환과 과일 바구니까지 준비해서 갔습니다. 요양원 입구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두 사람의 모습을 보자마자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박성훈 씨, 오늘도 아버님을 찾아오셨네요. 이번에는 아버님을 설득하실 수 있을까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성훈과 미정은 묵묵히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인수의 방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이번에는 정말 진심을 다해야 해. 성훈이 답했습니다. 아버지, 성훈이에요. 미정이도 함께 왔어요. 성훈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인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왔구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수는 두 자식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거냐?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마음을 고쳐먹었다. 인수가 중얼거리며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60년 전 전쟁터에서 나는 내 목숨보다 동료들과 민간인들을 먼저 생각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보다 너희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성훈과 미정은 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아버지보다는 자신들의 체면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성훈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겁고 긴 침묵만이 흘렀고 복도에서는 기자들이 기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11시 성훈과 미정은 빈손으로 요양원을 나서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고 두 사람의 간절한 호소도 소용없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성훈과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빠,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미정이 조수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이혼 서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저를 원망하고 있고. 성훈 역시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회사는 완전히 망했고 20년간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다음 날인 금요일은 대통령 훈장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전국의 언론사들이 이 행사에 주목했고
특히 박인수의 가족들이 참석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요양원 앞에는 새벽부터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전 8시 국가보훈처에서 박인수를 모시러 특별 차량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최민호 주무관이 직접 나와서 인수를 모셔갔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최 주무관의 말에 인수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차에 오르는 인수의 모습을 카메라들이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기자들은 가족분들은 어디 계시나요? 라고 질문했지만 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직원들만이 배웅을 할 뿐 정작 가족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성우는 회사 사무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주영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마지막 협력업체마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정은 분당집에서 남편과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종민은 아침 일찍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출근해 버렸고 준혁이와 예린이는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훈장 수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이례적인 행사였고 전국적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올라갔고 대통령이 직접 그의 가슴에 화랑무공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박인수 선생님, 60년 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숭고한 희생정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말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인수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인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라 나라를 지킨 한 명의 병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말이 인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아버지라는 이름은 영웅의 이름보다 더 아픕니다. 순간 회장 안이 조용해졌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인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60년 전 나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평생 키워낸 자식들은 나를 짐으로 여겼습니다. 훈장을 받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여기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댓글창에는 너무 안타깝다, 자식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라도 가족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절절한 호소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성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사업에만 매달려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미정은 텔레비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오빠, 우리 지금이라도 가야 해요. 미정의 목소리는 결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혼도 사업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아버지께 가야 해요. 맞아, 미정아.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성훈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청와대로 가자. 늦었지만 아버지께 진짜 사과를 드려야 해.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달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훈장 수여식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휠체어에 앉아 가슴에 달린 훈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60년 만에 받은 국가의 인정이었지만 정작 마음은 더욱 공허했습니다. 가장 듣고 싶었던 아버지,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끝내 들을 수 없었거든요. 보좌관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러죠. 나는 이제 다시 혼자가 되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청와대 정문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성훈과 미정이 급히 달려와서 경비에게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저희가 박인수 어르신의 자식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미 공식 행사는 끝난 상태였고 경비들은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행사는 끝났어요. 경비의 말에 성훈과 미정은 절망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청와대 정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청와대 정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성훈과 미정의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박인수 어르신의 자녀들이 청와대 앞에서 오열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급박한 목소리가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절망적인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미정이 정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성훈도 마찬가지로 목청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높은 담장 너머로는 그들의 목소리가 닿을 리 없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는 인수가 보좌관과 함께 차에 오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급히 달려와서 보좌관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정문에서 어르신의 자녀분들이 오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보좌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인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정문에 오셨다고 하는데 만나시겠습니까? 인수는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창밖으로 들려오는 아들과 딸의 절규 소리를 듣고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렇게 간절한 자식들의 목소리였거든요. 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오십시오. 보좌관이 직원에게 지시하자 곧 정문 경비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자녀분들을 안으로 모시라고 하십니다. 성훈과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앞들에서 인수와 자녀들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이 지켜보는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성훈과 미정은 아버지의 휠체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주저없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인수는 두 자식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금 와서 인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훈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사업도 돈도
체면도 모두 필요 없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만큼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걸요. 그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정도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원망해도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만 계시면 돼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가슴에 달린 훈장을 바라봤습니다. 60년 만에 받은 국가의 인정이었지만 정작 자녀들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더 값진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정말 진심이냐? 인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진심입니다. 성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겠어요. 회사가 망해도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어요.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진짜 딸이 되고 싶어요. 인수는 자식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상처와 원망이 쉽게 사라질 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의 간절함이 진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도 자신을 찾아온 것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도 이 장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용서해 주세요. 가족이 다시 화목해지기리라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는 의견과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의 목소리에 조금씩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이가 대학에 떨어져서 울던 날, 미정이가 첫 월급 받고 떡을 사왔던 날, 옛 추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성훈과 미정이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인수는 두 자식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이구나. 순간 성훈과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인수도 자식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간 전쟁의 상처와 외로움을 혼자 견뎌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앞들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단순한 가족의 화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효와 가족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들도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담았습니다. 감동적인 가족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0년 만에 받은 훈장보다 더 소중한 자녀들의 사과를 받으셨습니다. 생중계는 계속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수는 가슴에 달린 훈장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구나. 성훈과 미정은 아버지의 말에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보좌관과 청와대 직원들도 이 장면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한 직원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인수와 자녀들의 화해는 단순한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수는 두 자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늦었지만 말이다. 성훈과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절대 떠나지 않겠어요. 청와대 하늘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요양원 정원에서 박인수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 아닙니다. 옆에는 성훈과 미정이 의자를 놓고 앉아 있고 준혁이와 예린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손을 올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또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린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영웅이라고 하면서 부러워해요. 인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야. 준혁이도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 가면 역사학과에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싶거든요. 인수의 눈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잘해보거라. 성우는 아버지 옆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보훈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일 하고 있구나. 성우는 회사가 무너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보훈재단에서 참전 용사들을 돕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찾았어요. 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지만 아이들은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미정은 지금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정말 좋아하세요. 딸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래, 미정아. 내가 진짜 효녀가 되었구나. 인수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진짜 딸이 된 것 같아요. 요양원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훈과 미정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면서 다른 입소자들도 밝아졌습니다. 인수님, 참 좋으시겠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매일 오시니까. 옆방 할머니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김소연 요양보호사는 인수 가족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소연의 말에 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되자 가족들은 함께 요양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린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 반찬을 떠드리고 준혁이는 할아버지께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는 할아버지 학교에 모시고 가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거든요. 성훈과 미정은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정말 바보였지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맞아. 돈이랑 체면만 쫓다가 정말 소중한 걸 놓칠 뻔했어. 성훈이 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인수의 방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수는 서랍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상자 안에는 전쟁 당시의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 때 함께 싸웠던 전우들 사진이야. 인수가 하나씩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박상철, 김영호, 이동석. 이 친구들과 함께 민간인들을 구출했지. 성훈과 미정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에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성훈이 물었습니다. 인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관심 없어 보였거든. 하지만 이제는 들어줄 것 같아서. 인수는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그때 구출했던 마을 아이가 나중에 보낸 편지야.
50년이 지나서 보내온 거였지. 편지에는 아저씨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편지를 읽으며 감동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가 구해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예린이도 할아버지를 우러러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밤 9시가 되자 가족들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성훈이 말했습니다. 저도 점심때 올게요. 미정이 덧붙였습니다. 준혁이와 예린이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인수는 가족들이 나간 후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슴에 달린 훈장을 만지며 인수는 혼잣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이 시작되는군. 요양원 복도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훈과 미정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관심을 보이면서 요양원 전체 분위기가 밝아진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들이 저렇게 와줬으면 좋겠네. 인수님이 참 복이 많으시지. 인수는 베개 밑에서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60년간 간직해온 이 군번줄이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과거와 행복한 현재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요양원 마당에 켜진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내일 아침이면 다시 찾아올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인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성훈아, 미정아.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줘서.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만큼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인수는 깨달았습니다. 60년 만에 받은 훈장보다도 6개월 전에 되찾은 가족의 사랑이 더 소중했습니다. 화면은 인수의 평화로운 얼굴과 가슴에 반짝이는 훈장, 그리고 그의 손에 꼭 쥔 군번줄로 마무리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